싱잉볼 사운드의 학술적 고찰, 연사로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최민주 교수님이시고요. 좌장으로서는 서울아리랑 보존회 회장님이시는 유명옥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발표해 주실 최민주 교수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민주 교수님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주임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싱잉볼 사운드의 학술적인 고찰이고요. 이 지금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사운드 뒤에 명상을 붙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치료초음파 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저 사운드, 소리에 관련된 것이고요.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제 주파수가 아주 높은 소리 또는 들을 수 없는 주파수가 아주 낮은 소리,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싱잉볼 사운드나 이 자연치유학회에서 음악과 소리 이런 거를 활용하실 때는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치료나 진단에 쓰는 초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둘 다 과학적으로는 소리라는 그런 동일한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다른, 학술적으로 다르지 않은 그런 분야라서 아마 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잉볼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싱잉볼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러한 국수를 담기에 좋아 보이는 저런 그릇이고요. 저런 그릇을 치거나 문지르면은 되게 독특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에서 느껴지는 진동을 느끼면서 명상 행위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이 싱잉볼을 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4년 전에 저한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는 제 학생과 제 식구처럼 생각하는 교수로부터 제가 인간적인 배신을 이제 좀 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좀 힐링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충주에 있는 깊은 산속 옹달샘,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 오른쪽에 파워포인트 혹시 포인터가 있으시면은 없으시죠? 예, 저기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고도원 씨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고도원입니다. 예. 아침 편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 이런 목소리를 가지신 아주 멋있는 분이시고요.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시다가 이분도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신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세계에 입문을 하셨고요. 많은 분들한테 좋은, 잘하면서부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읽고 이제 밑줄을 그어놨던 그러한 좋은 이제 글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됐고요. 그 뒤에 아예 이제 충주의 깊은 산 속에 저러한 힐링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기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싱잉볼 힐링 명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런 싱잉볼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요. 싱잉볼 소리가 사실은 이렇게 쳐서 이 말렛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제 싱잉볼을 쳐서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은 이 싱잉볼 주위를 이렇게 러빙을 해도 소리가 나는 그런 다양한 연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제가 구글 서치를 다음 슬라이드 구글에서 싱잉볼 명상 효과를 치면은 사실은 이런 엄청나게 많은 되게 좋은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아무튼 이 싱잉볼 명상을 통해서 수면 불면증을 해소할 수 있다. 뭐 뇌파가 이완이 된다. 창의력이 생긴다. 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 뭐 어떤 암 전문 병원에서는 이러한 싱잉볼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어떤 뭐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하다. 이런 정말 많은 뭐 온 몸을 이완을 시켜준다.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러한 효과들에 과연 학술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거나 어떤 학술적인 근거를 잘 제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이제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고 정말 그러한 효과가 있을까? 그럼 도대체 그 효과가 있다면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제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누고 싶은 방식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뭐 이렇게 뭐 별로 의심하지 않는 일에 의심을 하는 순간 이제 어떤 과학이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 되게 욕을 먹기 쉬운 게요. 저런 명상이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비판적이고 뭐 의심이 많고 뭐 질문이 많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명상 효과가 일반적으로 없을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합리적으로 싱잉볼 효과가 정말 있을까? 그러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하면서 그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 정보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일들 우리 죽기 직전에 우리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갑자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과거의 어떤 추억들 뭐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얘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으셨고 어쩌면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을 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결국은 이제 2022년 2월 22일 날 우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BBC의 이제 뉴스로 보고가 됐는데요.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실린 이제 논문인데요. 우연히 그 뇌전증 환자를 이제 가지고 뇌파를 검사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죽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보통 이러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궁금증이 없었으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죽은 걸로 그냥 끝났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분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또는 궁금했던 사람이 그 뇌파를 그 순간 보니까, 죽기 직전에 뇌파를 보니까 우리가 꿈꿀 때,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러한 기억을 회상할 때 강하게 발생하는 뇌파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사실일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증거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논문이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러한 거에 근거해서 싱잉볼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싱잉볼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먼저 저는 뇌파를 통해서 한번 그러한 궁금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실행을 해주시겠어요?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를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때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전기 신호가 전달되고 뇌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뇌 활동에서 발생되는 전기 신호를 뇌파라고 말한다. 뇌파에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알파파가 있고, 명상을 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는 세타파가, 생각을 하거나 활동적인 상태에서는 베타파가 나타난다. 뇌파의 종류에 따라 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러한 뇌파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뇌파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사실은 동일한 시간에서 얼마나 빨리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횟수, 그걸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뇌파가 구분이 되고요. 그 뇌파의 주파수, 그 빠른 정도, 빠르게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뇌의 상태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아주 느리게 움직일수록 수면 상태, 그거보다 덜 느리게 움직이는 이제 어떤 명상 상태,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은 상태, 알파파라고 얘기하는 1초에 8번에서 12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는 패턴이 자주 보이는 경우 알파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더 급격하게 뇌파가 변할수록 긴장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걸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싱잉볼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면서 과연 뇌파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뇌파의 그러한 주파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싱잉볼을 이렇게 쭉 들려주면서요, 이제 본인 이제 이 뇌파를 이제 측정하는 사람들은 싱잉볼을 이제 연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주를 하고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는 반 정도 누워 있는 안락 의자에 누워 있는 사람의 뇌파를 측정을 했고요. 물론 뇌파를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뇌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전두엽 F3하고 F4 좌우 쪽에 두 군데서 뇌파를 측정한 결과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험은 1분 전에 편안한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5분 동안 이제 뇌파를 측정을 했고요. 이제 5분 후에는 싱잉볼 소리를 더 이상 들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1분 정도 더 뇌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된 뇌파는 뭐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잘 모르죠. 근데 이걸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뇌파가 이러한 이제 이 휴식 상태에서는 이러한 뇌파를 보이다가 상대적으로 뇌파의 크기가 약간 작아지고요. 그리고 점점점 이게 반복되는 천천히 덜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요. 그리고 크기도 약간씩 커지고 이쯤에 와서는 이제 한 5분쯤 싱잉볼 소리를 듣고 나서는 되게 느리게 변화하면서 크기가 커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델타파 또는 세타파 영역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고급스러운 이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게 아까 알파, 베타, 세타, 감마 이러한 주파수 영역별의 에너지를 따로 빼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보니까요. 이제 제일 첫 번째 델타파 부분, 그러니까 주파수가 매우 느린
주로 수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뇌파 부분만을 추려서 봤더니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타파, 주로 이제 명상이나 이런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세타파도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델타파는 20% 이상. 반면에 알파파, 뭔가 뭐 기분이 좋은 상태나 뭔가 이완된 상태라기보다는 뭐 사람으로 말하면 총명한 상태, 뭐 학습하기 좋은 상태, 뭐 이런 상태는 큰 변화가 없고요. 뭐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관련된 뇌파도 크게 이제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완된 상태, 명상 상태 또는 수면 상태에 해당하는 그러한 뇌파가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러한 결과로부터 싱잉볼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완을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편안해지는구나. 사실 그것만 해도 이제 학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결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럴 거라고 주장하거나 믿거나 싱잉볼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어떤 실험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럴 듯한 괜찮은 뭐 논문에 쓸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저희들이 또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제 학술적인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이제 또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은 키워드를 하나 찾은 게, 이것도 이제 구글링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싱잉볼은 공명, 명상, 음악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키워드에서 공명이라는 부분이 저를 이제 관심을 끌게 하는 용어였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결국은 싱잉볼에 어쩌면은 키를 가지고 있는 학술적인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공명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만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혹시 또 저하고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하고, 이걸 통해서 싱잉볼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사실은 이 공명, 공진, 레조넌스라고 하는데요. 공명, 공진, 이거를 잘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자연치유 또는 명상, 뭐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거나 뭐 나의 에너지를 뭐 다른 에너지를 이제 받아서 뭐 회복시켜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제 분들,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이 공진, 공명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요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네인데요. 이 그네를 이제 뭐 아들일 수 있고 자녀에게 그네를 태우는데 부모가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그네를 이 부모님이 언제 미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공명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이 그네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그네가 여기에 왔을 때 툭 치면은 갔다가 다시 여기 왔을 때 또 툭 치면은 가죠. 그래서 부모님은 좀 마음이 급해도 이게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시점, 요 그네가 여기 왔을 때 약하게만 밀어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네의 진폭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네는 이제 이 수식을 써서 제가 죄송한데요. 이 길이만 정해지면은 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시간의 역수를 취하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이제 정보고요. 그게 주파수라고 표현이 되는. 그래서 이 근해의 고유한 주파수는 요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이 근해의 고유 주파수 또는 주기에 맞춰서 이 부모님이 근해를 밀어주면은 이 근해는 점점점 크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이 근해와 이 근해를 밀어주는 사람이 공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이 미는 사람이 아주 약하게 밀기만 해도 요 주기로 밀어주면은 근해는 크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진 상태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의 역수를 취하면은 이 주파수가 나오고요. 그 주파수가 이 스윙의 고유 주파수 또는 공명 주파수, 공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체는 이러한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와인잔 같은 거의 고유 주파수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데요. 실행을 시켜 주시겠어요? 이렇게 와인잔을 한번 툭 치면은 어떤 특별한 주파수가 강하게 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X축이 주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하게 튀는 그 주파수 성분, 물론 그 주파수 외에 다른 주파수도 이렇게 있긴 한데 이놈이 가장 중요한 이 와인잔의 고유 주파수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진, 소리의 공진은 이제 이런 주파수, 고유 주파수가 같은 것끼리는 서로 에너지가 이제 잘 전달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와인잔의 고유 주파수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서 알 수 있고요. 그 고유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를 들려주면은 이거 실행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 와인잔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유 주파수로 진동을 하다가 그 진동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리의 진동 에너지는 작지만은 그게 계속적으로 진동 에너지가 이 와인잔을 공명시키면은 와인잔이 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와인잔을 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은 소리의 진동으로 와인잔을 깨는 그런 되게 놀라운 일을, 되게 큰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세포에도 고유한 주파수가 있고요. 이 세포의 고유한 주파수하고 동일한 이제 어떤 소리 주파수를 쬐어주면은 실행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세포가 뭐 이게 이제 일종의 누키미아 셀라인인데요. 그 고유한 주파수에 맞는 이제 소리를 여기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백혈병 세포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공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싱잉볼 소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겠어요? 요게 아니 그거 말고요. 요거 싱잉볼 소리를 한 번은 그래도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 실행시켜 주시죠. 이게 싱잉볼 소리거든요. 들리시죠? 근데 잘 들어보시면은 그냥 싱잉볼 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울림이 반복이 되면서 이 안에서 되게 빠른 주파수. 그래서 이 싱잉볼 소리는 주파수 성분을 보면은요, 이러한 피치, 음의 높이를 결정해주는 아주 높은 진동수를 가진 주파수가 있고요. 또 아주 낮은 이렇게 느리게 변화하는 일종의 리듬이죠. 리드믹 프리퀀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 부분은 소리의 어떤 높이, 우리가 피아노를 치면은 이제 건반의 그 위치를 결정해주는 그러한 진동수가 있고 아주 낮은 느리게 변하는 리듬 주파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 주파수 영역이 보통 이런 뇌파 주파수 영역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험에서 사용한 거는 6.68 헤르츠라는 1초에 한 7번 정도, 6번에서 7번 정도 움직이는 그러한 느린 리듬을 갖는 이러한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알고 저희가 요 주파수 대역의 뇌파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결과를 보니까 이제 놀라운 결과가 발견이 됐는데요. 아까 이 델타, 세타, 알파 이러한 뇌파는 초기 상태보다 뭐 이렇게 한 최대 50% 이내에서 증가를 했지만은 이 아까 리드믹 프리퀀시 6.68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 대역의 뇌파는 1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싱잉볼 소리의 리드믹 프리퀀시, 그러니까 느리게 변화하는 우웅우웅 거리는 그 주파수 대역과 뇌파가 공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잉볼 소리의 느리게 변화하는 그 주파수 성분이 뇌파의 특정 주파수 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싱잉볼은 공명 명상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결론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문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저희가 투고를 이제 했었는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리젝트가 돼서 지금 다른 쪽에 투고가 지금 돼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갔지만은 마무리를 제가 이제 하면은 이러한 결론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싱잉볼 소리는 음의 어떤 피치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주파수 성분과 리듬을 결정하는 주파수 성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싱잉볼 소리의 명상 효과는 주로 이 리드믹 프리퀀시가 뇌파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공진 원리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뇌파가 활성이 됨으로써 뇌파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몸의 상태, 이완 상태, 수면 상태를 유도하는 그러한 효과를 싱잉볼 소리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한 결과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싱잉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싱잉볼을 사용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수십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싱잉볼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나는 수면을 해결하고 싶다, 불면증을 해결하고 싶다, 또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또는 이완하고 싶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싱잉볼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싱잉볼의 어떤 효과, 어떤 특성을 잘 확인을 해야 되느냐, 리드믹 프리퀀시가 어떤 리드믹 프리퀀시를 만들어내는 싱잉볼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싱잉볼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논문과 지금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은 구글링 할 때 보면은 이명에도 효과가 있다, 싱잉볼이. 그리고 제가 실제로 깊은 산속 옹달생 싱잉볼 명상센터에 가서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거기에 오신 분 중에 이명이 싱잉볼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명이 사라진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최근에 이명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싱잉볼 소리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와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특허를 이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은 다음에 논문이나 이제
또 다른 기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학술 대회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학술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제가 발표고 그리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테이크홈 메시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지식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경험한 또는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마치기에는 이 자리가 너무나 이제 중요한 자리고 뭔가 그것 플러스 무엇인가 알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오면서 이제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면서 제 요 시간을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히포크라테스를 생각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는 이제 의학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질병은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한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치료를 한다. 또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거는 불로 치료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로 치료할 수 없는 거는 치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한계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 히포크라테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꿈을 꾸시면 좋겠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불로 사실은 불은 어떻게 보면은 part of nature거든요. 자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불을 이용한 일부 온열 치료 이런 게 있긴 한데 사실은 좀 더 불을 확장한 개념은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불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자연으로 치료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술도 안 하고 약도 먹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 이 자연을 통해서 치료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접근, 이러한 방식, 그게 객관화되고 과학화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정리가 되면은 사실은 가장 하이 스탠다드 어떤 의학적인 어떤 상태, 의학적인 접근, 의학적인 기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런 초보적인 수술, 약, 이러한 초보적인 의학적인 접근보다는 훨씬 더 이제 하이 스탠다드 개념의 의학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를 이렇게 갖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